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집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리고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분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놓친 장면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새로운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전반적인 상황 보셨을 겁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미 예고를 어제 다 했죠. 경찰이 오늘 이제 새벽 5시부터 이제 진입을 할 거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미리 도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한 4시 반 정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간은 조금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일찍 한 4시 40분경 정도부터 이제 진입이 일단 시도가 됐던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이 경호처 쪽에 뭐 저항이랄까? 그런 게 이제 좀 덜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좀 순조롭게 뭐 철조망도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버스에 사다리 놓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입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제 이루어졌고, 오히려 시간을 끈 거는 이제 관저에 이 수사관들이 도착한 이후에 윤 대통령하고 협의 과정이 이제 굉장히 길게 오히려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경찰 입장에서는 또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뭐 곧바로 이제 체포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좀 예우를 갖춰서 이제 좀 자진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이제 수용하기를 좀 원했던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끝까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끝까지 체포영장을 거부를 하면서 이제서야 자진 출석하겠다. 모양새를 갖춰달라는 식으로 이제 요구를 좀 한 건데, 예. 사실은 뭐 자진 출석할 것 같았으면 애진작에 좀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뭐 명분이 좀 살았을 거고, 또 바깥에서 국민들이 뭐 찬성파든 반대파든 고생도 좀 덜 했을 거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뒤늦게 뭐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하니 공수처나 경찰 입장에서도 수용하기는 좀 어려웠고, 또 법률적으로도 자진 출석을 용인을 하게 되면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나 오늘 그만 조사받고 집에 돌아갈래 그러면 그냥 내보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도 좀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나 이제 경찰 쪽에서는 그걸 이제 수용하기 어려웠던 거고, 결국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이런 과정으로 좀 흘러갔는데, 이 과정조차도 저는 이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조차도 대통령답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답지 못했다. 최진봉 교수님도 좀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경호처와 그리고 경찰, 공수처가 좀 충돌을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걱정은 많은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렇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혹시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지만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죠. 근데 다행히 오늘 그런 문제 없이 잘 집행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수적 우세를 경찰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1000여 명 이상 되는 경찰 인력이 일단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내고 안 나오는 경호처 경호관들도 많아요, 지금.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교대조로 나갔던 사람들도 집행이 되고 나니까 그냥 휴가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출근 안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인력도 상당히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1차, 2차, 3차 저지선, 예전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느슨하게 저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1차 저지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스나 철조망만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말은 경호관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경호관들이 모두 다 제가 볼 때 관저 안과 밖에 배치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인력이 적을 때는 전략적으로 인력을 분산시키기보다는 관저가 제일 중요하니까 관저 안팎으로만 사람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이제 버스나 철조망으로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가 쉽게 뚫렸고 3차 저지선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서 거기도 이렇게 얼마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진입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관저에서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경찰이나 이런 인력들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도저히 계속 버틴다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 뭐 경호처나 이런 경호관들이 김성훈 또는 그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뭐 총기를 사용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 큰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 사용을 어려웠던 것 같고, 무기 사용을 안 하는 상태에서 수적 열세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러면
출석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체포영장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실은 추가 질문으로 최 교수님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공수처나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의 규모는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다. 공수처는 이제 만약에 경호처가 적극 나서서 저지를 하게 되고 방해까지 하고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게 되면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고 그렇게 되면 직을 잃을 수도 있다. 맞아요. 괜찮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먹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A 부장이라는 사람은 실제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본부장한테 물러나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사퇴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젠가요? 뭐 권한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변호인이 윤곽근 변호사. 네, 예. 경호처 직원들을 모아놓고 뭐 연설도 하고 정신교육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도 질문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경호관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거기에 참석한 경호관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경호관 중에는요.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의 자격을 얻는 사람만 누구를 체포가 가능해요. 경호원들은. 그런데 그 숫자를 얻은 사람이 전체 뭐 500명 중에 3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모든 경호관들이 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또 윤곽근 변호사가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볼 때는요. 윤곽근 변호사가 그렇게 사람들을 막 사실이 아닌 내용, 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내용을 통해서 뭔가 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게 하려는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경호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인들도 법을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저항을 하고 계속 이렇게 막았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느슨하게 대응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